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많은 분들이 마음 무겁게 이번 한 주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오늘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죠. 우리 증시 폐장을 하고요. 내일과 새해 첫날 이틀간의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폐장과 새해 개장이 함께 있는 주간인 만큼 자연스레 내년 국내 증시 어떤 업종과 섹터에 투자를 해야 할지 2025년 증시 전망으로 시선이 향하는데요. 과연 맑은 날씨 가능할까요? 일단 오늘은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올 한 해간의 전반적인 증시 성적표를 보시면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올해 글로벌 주요 증시 등락률인데요. 미국의 나스닥, 대만, 일본, 중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다수의 증권사에서는 내년 상반기 좀 흐린 날씨를 전망했고요. 다음 화면 함께 보실게요. 하반기에는 구름이 거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국내외 투자 환경을 둘러싼 환경이 일단은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고 내년 1분기 말부터 2분기 초 정도가 본격적인 상승 시점이 될 것이다 라는 공통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기 방어주나 내수주와 같은 안정적인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 또 금과 채권 등 안전자산 쪽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비관론이 좀 지배하는 시장일수록 시총 상위 종목 등의 이름값에 좀 기대기보다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포트에 담자 입을 한 목소리로 모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산업별 기상도는 어떨까요? 증권가에서 공통적으로 맑은 날씨를 전망한 쪽은요. 트럼프 수혜 업종이었습니다. 조선과 방산이 대표적이고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대체 불가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엔터와 식품을 꼽았고 엔터 안에서는 YG엔터와 하이브를 신년에 주목할 종목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반도체는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시선과 또 한켠에서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상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부딪히고요. 2차 전지 쪽은요. EV 캐즘 지속,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미약한 회복에 그칠 수 있다며 다소 흐린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또 날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북미 시장 대응 전략과 기술 혁신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강과 건설, 그리고 석유화학까지 2025년에도 업황 비구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사년 투자 전략에 참고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웨더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와 이슈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모로 좀 어려운 연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을 좀 하단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전장 점검부터 도와주시죠. 네,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좀 지지 여력이 조금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다면 1월 초반에도 조금 더 약세를 거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좀 잘 지지를 해주면서 1월 달 증시 흐름도 좀 양호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기관의 좀 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재 증시의 상승력을 좀 이끌었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매도력을 좀 강력하게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그 큰 폭의 매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 상승력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1선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좀 저점 매수력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65선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금 현재 저점 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 저점 매수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 그 증시 전망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포지션 이하로는 이제 저점 매수력이 유입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모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 번 언급드렸던 그런 이제 포인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를 시장 위치를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좀 저점 매수로 나아가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좀 트럼프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어떤 불확실성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증시가 좀 강력하게 상승력은 나오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점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횡보 국면이나 서서히 일정 부분 좀 반등력은 만들어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어떤 그런 섹터들은 서서히 이제 반등을 다지고 단기적으로 급등력도 또 만들어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니까 그런 섹터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러한 섹터를 한번 제가 접근을 해보려고 준비를 한번 3가지로 해보았고 오늘 또 그러한 섹터들, 내년에 조금 유망한 섹터들이 또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언급드리는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1%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섹터와 좀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양자 컴퓨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정부가 국내 최초로 양자 정보기술 분야 국가 표준을 제정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요. 인공지능 신약 개발입니다. 그동안 데일리 아스탁 진행하면서 파트너님께서 처음으로 좀 준비를 해주신 쪽인데 파트너님의 눈에 띈 이유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HBM4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울고 웃게 한 HBM인데요. 양측 모두 HBM4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준비해 주신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내내 점검을 해드렸었던 쪽이기도 한데 오늘 네. 정부 쪽에서 또 새로운 이슈가 들어왔네요. 네. 일단은 정부 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이슈가 들어왔지만 아무래도 좀 전반적 기조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쪽 섹터가 인공지능과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좀 이쪽 섹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쪽 양자 쪽이 이제 부각받기 시작한 것이 최근에 이제 구글이 공개한 최신 양자 칩 윌로라는 칩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게 되었고, 부각을 받은 이유는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이 14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풀 수 있었다며 실험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도 또 관련 논문을 또 발표하면서 또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이 기술 패권 경쟁에 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또 구글이 이번에 이제 또 하나 발표한 게 이 큐피트를 추가할수록 오류율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이는 것을 처음으로 도달을 했고, 연구 결과를 또 이 네이처 국제학술지에 또 공개를 하면서 진짜 이거 양자 컴퓨터가 오류율을 이제 줄였기 때문에 이제 진짜 뭐 상용화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기대감을 현재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양자 이 통신 시스템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까지도 또 일정 부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자 중첩 상태의 광자는 이 복제가 불가능해서 이것을 이제 이용하면은 이론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통신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35km 떨어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속한 보스턴과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 사이에 양자 통신을 시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주목이 되는 이유가 기존 광통신망을 활용을 해서 양자 통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용화에 큰 진전을 이뤘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통신, 양자 보안, 양자 컴퓨팅 관련 이제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솔리드를 여러분들한테 지난 2개월 전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도 지금 서서히 이쪽 섹터랑 좀 맞물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잘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게 이제 코이버라는 이제 통신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 20%대 급등력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후발로 언급드린 게 이제 우리넷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오늘 4%대 상승력을 좀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QSI라고 현재 여기 방송에서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목도 싹 훑어주면서, 그리고 저녁 방송에서 제가 이제 양자 컴퓨팅 쪽을 한번 훑어주면서 또 한 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주력으로 이제 매수해라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급등력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타이밍을 조금 이제 놓쳤던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QSI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레이저 전문 업체입니다. 즉 바코드 스캐너, 레이저 프린터 등에 사용하는 이 반도체 레이저와 광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극저온 저잡음, 증폭기 모듈의 분야에서 한 99% 세계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는 이 스웨덴의 로우 로이즈 팩토리오와 이 국책과제를 통해서 이 마이크로 파몰리식 직접 회로 MMIC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전에 전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책 과제를 통해서 개발 중인 이 MMIC를 샘플을 또 일부 고객사에 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 부품 회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MMIC는 초고주파 회로를 단일 반도체 칩에 직접한 소자로 양자 컴퓨터 성능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핵심 부품이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조금 이제 몇 안 되는 양자 컴퓨터 관련 부품 기업으로 지금 상장회사로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상한가로 직행을 해버렸는데, 이게 상한가만 조금 풀렸으면 우리가 추격으로 지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선정을 했었고, 또 오전에 골랐을 때까지만 해도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최소한 지금 뭐 내일 시장 흐름까지 12,000원짜리는 그냥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 부품 기업이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해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는 몇 안 되는 희귀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이슈를 틈타서 이 QS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보수익을 한번 창출해보는 그런 수순으로 조금 느긋하게 끌고 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쪽 섹터를 조금 노리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미 이제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언급한 이제 8,000원 구간까지도 이제 거의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제 솔리드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초반에 언급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급등력이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도 좀 가능할 것 같고 우리넥 같은 종목도 상승력이 뭐 전 영업일에 좀 나오긴 했지만 오늘 한 3, 4%대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잘만 버텨주면 또 추가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상승력이 덜 나온 종목들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 그간의 파트너님께서 꾸준하게 좀 이런 이슈들을 팔로우해 주시고 종목들을 제시해 주셨었던 쪽이었는데요. QSI 오늘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추가적인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QSI 같이 좀 단기간에 강하게 오른 종목 부담스러우시다면 솔리드와 우리는 역시 한번 주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신약 개발인데요. 파트너님께서 이 데일리 한스탁 진행해 주시면서 처음으로 제약바이오 쪽을 좀 준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희 AI 신약 개발 쪽에 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항시 좀 이슈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오전에 열심히 좀 이슈를 찾다 보니까 이게 딱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이 이슈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내년도 이제 제약 바이오 벤처 캐피털 투자가 임상, 이상 진행 중인 기업들과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을 만든 기업들에 좀 집중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바이오협회가 이제 글로벌 금융 데이터 서비스 기업인 이 피치북과 같이 이제 그 피치북의 내용을 좀 인용해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비만 및 그 글루카곤 펩타이드 유사체 이 GLP-1 이 약물이죠. 즉 비만 치료제. 이 약물을 필두로 중기 및 후기 임상 시험으로 진출하는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과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이 이 벤처 캐피탈 투자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현재 보고가 나왔고 일단 뭐 이제 인공지능 관련 플랫폼 기업으로 좀 가장 좀 이 온라인 포스팅 수 1위를 기록한 기업이 이 JW 중해제약이라는 기업이 현재 지금 가장 이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3% 정도 상승력이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의 이제 횡보세를 조금 탈피하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체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인 주얼리와 그리고 글로벌을 구축해서 10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을 했고 지난 8월이죠. 지난 8월부터 AI 기반 이제 신약 연구 개발 통합 플랫폼 이 J-웨이브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장 플랫폼 쪽으로 조금 앞서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AI 관련 이제 포스팅 수를 한 3위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오늘 한 7%대 상승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은 일단 이 AI 관련 이제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 GLP-1이 아닌 이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 이 GDF15를 타깃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플랫폼과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같이 좀 엮이면서 현재 이제 7%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찝어드릴 종목은 이제 대웅입니다. 대웅. 뭐 이제 대웅제약도 일단 이런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도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 인공지능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AI 심전도 검사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정맥이나 이제 심장 질환
검사 영역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AI 기술을 더한 최신 의료 솔루션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GLP-1 유사체를 탑재한 이 마이크로니들 패치 형태의 비만 치료제 개발을 작년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또 가장 또 이 이슈랑 또 적합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웅이 현재 좀 강력한 상승력을 한 6%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AI 신약 개발 테마주 역시나 좀 살펴주셨고 탑픽 종목으로는 대웅이랑 유한양행 꼽아주셨습니다. 새해에 또 주목해보신다면 도움될 수 있겠네요. 저희 마지막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입니다. 파트너님, 뭐 새해에는 HBM 각축전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있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 반도체 쪽은 이제 이런 이제 좀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쪽으로 조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 HBM이 내년에도 이 견조한 좀 수요를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현재 예상과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결 구도가 더욱더 팽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내년도 이제 메모리 수요도 HBM 등 AI 메모리 쪽에 이제 집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글로벌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에는 8% 그리고 올해에는 21%까지 올랐다면 내년에는 34%까지 상승이 좀 이어지면서 더욱더 확장될 기미가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에 발맞춰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핵심 공정인 이 실리콘 관통 전극 처리 용량을 웨이퍼 환산 기준으로 올해 12만 장에서 무려 내년 말에 17만 장으로 40% 늘릴 전망이고 SK하이닉스도 처리 용량을 같은 기간 15만 장으로 올해 대비 한 25% 정도 늘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현재 2만 5천 장에서 4만 5천 장으로 확대를 준비 중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에도 이 HBM 관련 섹터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HBM이 좀 각광받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이 더욱더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칠러를 만들고 있는 이제 GST 한번 냉각 장비를 만들고 있는 이 GST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PSK 홀딩스, ISC 먼저 볼게요. ISC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고 HBM 테스트 소켓과 유리기판 테스트 소켓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상승력을 좀 7만 원대에서 잘 유지하면서 지금 상승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좀 계속적으로 요즘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이제 PSK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이 PSK 홀딩스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조정 시에는 36,000원대 이하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PSK 홀딩스에 이제 새롭게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가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기업이 디스컴이라는 장비와 리플로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부터 이 적층 첨단 패키지가 요구되는 HBM에 본격적으로 이 관련 장비를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60개 이상의 IDM 파운드리 OSAT 업체 고객사로 현재 이제 공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 비중이 한국은 한 32%, 중국 중화권에 한 40% 정도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내년 이제 돌아오는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쪽에 이제 납품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디스컴이라는 장비가 반도체 후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건데 이게 HBM이 조금 이제 고단화로 갈수록 한마디로 이제 6세대 HBM4로 갈수록 더 많이 이제 이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 또 생산 캐파도 늘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더욱더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리플로우라는 장비도 이제 이 숄더볼 부착 전에 표면을 안정화해 주는 채주는 장비인데 생산량을 좀 늘리면 늘릴수록 또 이 장비도 또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 또한 지속적으로 수요가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HBM 관련 수혜주로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이전에도 이제 언급되었다시피 좀 조정 시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수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다행히도 윗꼬리를 달면서 살짝 지금 60선에서 좀 저항을 받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제 1월이 이제 도래해서 이제 개장을 하게 됐을 때 혹여라도 조금 조정을 주면 36,000원대에서 34,000원 정도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모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시세를 한번 강하게 분출해 준다면 최소한 44,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그동안에 조금 이제 많이 내려왔던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부각을 많이 받았다가 좀 기간 조정을 좀 일정 부분 받은 건데 이 관련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기 때문에 이전 고점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4,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되 혹여 돌파 안착한다면 58,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조금 더 바라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HBM4 관련해서는 다양한 쪽으로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일단 종목 안에서는 GST, ISC, PSK 홀딩스 언급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PSK 홀딩스 같은 경우 34,000원에서 36,000원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고 1차 TP 44,000원 부근, 2차 TP는 58,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조금 더 세세한 매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파트너님 오늘 다양한 종목들 많이 언급을 해주셔가지고요. 탑픽 종목 딱 하나만 선정을 해주신다면요? 원래 오늘 한 5장 정도 되면 네. QSI가 좀 상한가가 풀리면 좀 매수가 네.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QSI를 골랐는데 네. 안타깝게도 상한가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어서 그럼 좀 다른 종목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네. 언급되었다시피 그 솔리드나 네. 아니면 이제 우리넷 같은 이런 이제 통신 장비 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략을 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PSK 홀딩스 대신에 우리넷이나 코이버 같은 종목들이요. 네,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리고 저희 마켓나우 3부 진행 중에도 조금 다양한 투자 의견들 많이 주시지만요. 무료 교육방 또 오픈해 주시고 시청자분들께 신년 투자 전략도 함께 해주신다고요. 네.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투자 전략도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한 이슈가 되는 정보들도 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슈 파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좀 참여하셔서 좀 정보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매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또 기법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신대가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단기 매매 3분봉을 이용한 이제 새로운 기법을 개발을 해서 밴드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이제 그것을 이제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밴드에 오셔서 그 관련 내용을 조금 보시고 한번 실전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신 다음에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오늘도 한 종목씩 파트너님의 점검 저희가 받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어떤 종목 좀 편입해 주셨는지 그리고 현황까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SOS랩과 서진 시스템인데요. 먼저 SOS랩 첨단 라이다 기술을 토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수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 자율주행 규제 완화, 테슬라 FSD 확대에 따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상승 추세 이어오고 있는 기업으로 공략해 주셨는데요. 13,89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 현재 보합 수준의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서진 시스템인데 지난주 에이스 엔지니어링과 910억 원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해당 이슈 좀 체크해 주시면서 공략 도와주셨죠.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트상의 241선을 터치하고 오늘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2%대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8주차 일단 두 가지 종목으로 2%대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빛이 되어질 종목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부터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어떤 종목부터 좀 도와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SOS랩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SOS랩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11월 2호부터 상승 랠리가 이어왔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SOS랩의 경우에는 최근에 12월 26일 날 장중 8% 이상 상승에 이어서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마이너스 5.91%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음 날 바로 장중 9%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이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 지지 라인대인 11,800원 라인대를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까지도 장중 1% 이상 1.7%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현재 견조로운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은 상승 모멘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상승 모멘텀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12,000원대 그리고 12,100원에서 12,1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보시면 11선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5일선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 그리고 이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면서 하단에 보이는 스토캐스틱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이어지면서 과열 구간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기 때문에 강세 랠리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이번 주 내내 편입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인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관해서는 지난 2월 2일 날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이유랑 동일한 이유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이 등대 기법의 응용 기법에 해당하는 종목인데요. 보시면 상승 랠리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등대 캔들 보시면 이 부분이죠. 10월 초에 등대 캔들이 발생했고 이 등대 캔들로 인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지지받아 주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보시면 검정색 선 보이시죠? 이 검정색 선에서 터치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1년 이동평균선이고요. 지금 현재 1년 이동평균선 지지받을 때마다 이렇게 강한 반등세가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등대 캔들 이후에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파동과 등대 캔들 모두 다 함께 등대 기법과 상승 추세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반등이 이어지면서 다음 상승 파동은 아무리 못해도 3만 원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에는 3만 5천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번 주 내내 편입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챌린지 8주차 안에 단기 포트 안의 종목들 저희가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단기 포트뿐만 아니라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도 한번 리뷰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종목으로 지금 누적 성공률 70% 이상 달성하고 있는 저희 장기 포트인데요. 파트너님,
요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도 리뷰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포트에 있는 종목들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률이 7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크게 눌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313 챌린지 장기 포트 종목들은 정말 견조로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성공률이 70%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떠한 상황에 위치해 있는지 한 종목씩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고가 기준 8.05%라는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요 지지 라인대인 60일선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일반적인 60일선이 아니라 급등 이후에 조정받을 때 60일선은 굉장히 강력한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60일선 지지 받아줄 때마다 강한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장중에 0.57% 강보합권대 이어서 현재 약보합권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선은 강력하게 지지받아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보시면 이 단기간의 상승 랠리 이후에 단기간 하락 랠리, 하락폭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 하락 추세 조만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편성편수와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내년에 정말 많은 편성편수를 가지고 있는 신작 대거 출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다음 상승 파동에는 전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일진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는 가장 큰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고가 기준으로 30%라는 상승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고점 라인대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최근의 상승 파동에서도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한 차례 눌린 흐름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와 비교해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거의 연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좀 적은 종목이죠. 그만큼 시장의 조정 안에서도 이 종목만큼은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시장이 조금만 더 회복을 해줬을 때에는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신고가 상승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한글과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고가 기준으로 14%입니다. 중요한 건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음에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이어졌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굉장히 중요 지지 라인대까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지지 라인대는 이탈하지 않는 흐름, 25,500원에서 21,0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전 저점 부근에서 3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오늘 장중 2.63%라는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추가 반등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CES 참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다시 한번 반등 랠리 24,000원에서 24,500원대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S 에코에너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10시 방송에서 오후 10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12월 23일 날부터 4일 연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거래일에 12월 27일 이제 장중에 4%대에 대한 조정 장세를 모두 대부분 다 회복을 시키고 오늘 장중에 1.79%라는 상승 흐름이 맞물리면서 앞서서 중요 저항 라인대였던 10월 달에 저항 라인대였던 3만 원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하는 흐름이죠. 그로 인해서 이 종목도 추가 반등 랠리 이번 상승 파동에는 전 고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장기 포트에 편입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강한 상승 랠리 이후에
좀 오래된 11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 조금 넘게 하락 랠리가 지속이 되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12월 23일 날 장중 14.95%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세가 하락 추세,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전환을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12월 10일부터 저점을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에서 눌림목,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자 보시면 이격이 이평선과 모여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파란색 선과 중심선, 자 10일선과 20일선을 동시에 지지받는 선에서 단기간에 5일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전 고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종목부터 중장기 종목까지 좀 든든하게 포트를 채워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고요. 일단 8주차 챌린지 2%대의 성공률, 그리고 장기 포트는 5가지 종목으로 저희 70%가 넘어가는 성공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이렇게 저희 방송 진행 중에서도 다양한 종목들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데 등대 안에서는 2차 목표가나 보다 더 세세한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존에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들, 그리고 1차 목표가 혹은 이제 2차 목표가까지 달성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어느 타점에서 잡아내야 할지 그런 전략들까지도 모두 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하단에 QR코드 보시면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음 주 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도 모두 다 함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신다면 또 다가오는 2025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파트너님 또 이번 주가 이제 오늘 폐장을 하게 되면 저희 내일 휴장이고 또 새해 첫날에도 휴장을 하잖아요. 2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또 1313 챌린지 안에 추가로 편입해 주실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추가로 편입해 드릴 종목 2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첫 번째 대동기어고요. 두 번째 시메스입니다. 자, 가장 먼저 대동기어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기어는 여러분들 최근에 휴머노이드 AI 기술을 접목한 무인 자율농업 로봇 생산 소식을 밝히면서 시장 대비해서 좀 더 강한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단기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상승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 얼마 남지 않았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의 강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수많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될 텐데 그 옥석 가리기를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관계화되어 있는 재건 관련주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단기간의 테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상장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재건 비용이 1,055조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하루 이틀에 2년 만에 재건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저조하고요. 대략 한 세기, 그러니까 100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테마보다는 산업으로 정말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 테마 종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대동기어는 모회사인 대동이 우크라이나 현지 총판과 300억 원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을 3년간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해서 가장 먼저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대동그룹 안에 있는 대동과 특히 대동기업이지 않을까 싶고요. 기술적인 분석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그만큼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현재 시장 대비해서 정말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11월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11월 21일 날 장중 상한가 달성을 하면서 상한가 달성 이후에 상한가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12월 2일 날 장중 27%라는 강한 상승 랠리, 그 다음 날에 또 상승했습니다. 24%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이렇게 강한 상승세 이후에 단기 조정폭을 받는다 하더라도 1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졌고요. 오늘
장중 11%라는 상승에 이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정확하게 지지받아주면서 이 볼린저 밴드 폭이 확장하다가 수축하는 그 수축의 중요 지지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받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추가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4,200원, 손절가는 12,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시메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메스의 경우에는 AI와 로봇 관련해서 수혜 종목이고요. 이 AI 로봇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I 로봇 솔루션 기업인데 이 종목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현대 무벡스와 로봇 자동화 계약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AI AI 로봇 솔루션 적용처를 확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쿠팡이 2026년도까지 3조 원 규모의 물류 인프라를 확장한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쿠팡과 협력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AI 로봇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 흐름, 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는 CES 2025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분석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장중에 16%까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14%라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많이 올라서 좀 진입하기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만큼 신규 상장주가 바닥을 터치한 이후에 상승 랠리가 이어졌을 때는 그 추세가 좀 더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자, 보시면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거래일 국내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 날 오늘 14% 이상 16%까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자, 전 26일 날에 윗꼬리를 다는 명망치형의 캔들을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강한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5,3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주차 두 가지 종목도 새롭게 편입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대동기업 볼 수 있겠고 내년 CES 2025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시메스 오늘 챌린지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후반전 전략뿐만 아니라 내년 증시 전망 살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정말 빠르고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환율이 1,485원, 6원까지 돌파를 했었던 그 날에 여러분들께 작년 2008년도 금융위기와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 최대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에는 CDS 프리미엄이 700bp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경상수지도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다만 이번 최근에 2008년도 이후에 최근에 이제 1,480원 넘어갔던 그 시점에서의 경상수지는 정상화에다가 CDS 프리미엄 마찬가지로 30에서 40pp에서 움직이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수준, 다만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이 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합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국내 증시 정치적 리스크가 감소됨에 따라서 환율은 좀 정상화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460원대까지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되는 흐름이 이어서 국내 증시,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면서 오늘 강한 반등이 이어졌는데요. 앞으로의 다음 내년까지도 이러한 디커플링 이후에 키 맞추기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 1323 챌린지와 포트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마무리도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새해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